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비용 산정 모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을 이번에 배우게 되겠고요. 필기고 실기고 가리지 않고 많이 출제되니까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비용 산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하고요. 프로젝트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적용해야 돼요. 비용 산정 모델은 예측과 추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험과 도메인 지식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종류에는 전문가 감정 기법, 델파이 기법, LOC 기법, 코코모 기법, 그 다음에 코코모2 모델, 기능 점수, 얘네들 다 출제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비용 산정 모델 전체적으로 보면 상향식, 하향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델파이식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전문가가 측정하는 거고요. 델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델파이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상향식 같은 경우는 LO식, L이 라인이에요, 라인. 그 다음에 단계별 수학적 방법에는 우리 왓슨, 코코모, 풋남, 기능점수, 간이 기능점수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비용 산정 모델 선정 시에 주의해야 될 것은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규모나 복잡성, 기술적 요구사항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또 데이터의 신뢰성이에요. 비용 산정 모델은 이전 프로젝트의 데이터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신뢰도를 확인해야 해요. 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는 정확하게 검증하고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거. 개발자의 경험과 전문성이나 모델 적용 범위, 유연성과 조정 가능성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비용 산정 모델에는 전문가 감정 기법과 델파이 기법, LOC 등등등 쭉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우선은 전문가 감정 기법에는 개발 조직 내에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전문가가 비용 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파트 인테리어를 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줄자로 재고 평수 딱 재가지고 이거 얼마 들어요? 딱 얘기하는 거죠. 의뢰자의 신뢰도가 높고 편리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가 있고요. 과거 프로젝트와 유사성이 낮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에 따라 감정의 평가가 클 수가 있죠. 그래서 견적은 여러 군데 봐야 되는 거죠. 델파이식은요, 산정 요원과 조정자에 의해 산정하는 기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감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조정자가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규모, 공수, 비용 산정에 의견을 구하고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견의 근거를 익명으로 집단 내에 배포하고 자신들이 산정한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LOC 기법이 이제 대표적이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라인 오브 코드예요. 코드의 줄 단위로. 제일 간단하죠. 이 개발자는 하루에 50라인 쳐, 저 개발자는 하루에 500라인 쳐,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원시 코드의 라인 수를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 3개로 측정해서 예측치를 구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산정하는 기법이에요. 수치적으로 나오겠죠. 예측치는요, 6분의 A 플러스 4 곱하기 C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공식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A는 낙관치, B는 비관치, C는 기대치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 알기 이렇게 한번 간단히 보면은 규모 추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LOC는 그랬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낙관치, 그 다음에 4 곱하기 기대치, 더하기 비관치 이렇게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LOC는 1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LOC 기법에 의해서 예측된 총 라인 수가 36,000 라인이에요. 개발에 총 참여한 프로그래머가 6명이에요. 프로그래머들이 평균 생산성이 월 300라인이에요. 그럼 얘네 전체가 한 달 동안 몇 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6 곱하기 얼마요? 300이요. 그러면은 3, 6, 18, 1800 라인을 한 달에 칠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는 예측된 게 36,000 라인이에요. 나누면 나오겠죠. 그래서 총 20개월 정도가 걸린다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고, 이 계산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되니까 상식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발자가 5명이야. 그리고 얘네가 한 명당 뭐 50라인 측정?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뭐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 자, 코코모 유형이에요. 이거는 보엠이 제안한 소스 코드의 규모에 의한 비용 산정 예측 모델이에요. 같은 규모의 소프트웨어라도 그 유형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다르게 산정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비용 산정 수식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산정 결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man months로 나타내고 프로젝트 특성을 15개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승수값을 제시해요. 개발 노력 승수를 결정하고요. 비용 견적의 강도 분석 및 비용 견적의 유연성이 높아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현적에 널리 통용되고 있어요. 코코모 모형의 주요 형태가 있는데 이게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종류도 나와요. 베이직, 인터미디에이트, 디테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선은 베이직 코코모는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 비용 산정을 해요. 프로젝트 크기를 단순히 코드 라인 순으로 측정하고 비용을 산정하고요. 인터미디에이트는 베이직 코코모의 추가 요인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의 경험 수준이나 소프트웨어 신뢰성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서 보정 개수를 적용을 한다. 얘네가 추가된다는 거. 디테일드는요, 인터미디에이트 코코모에서 더 상세한 요인을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해요.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모델에 추가된 다양한 보정 개수를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프로젝트 정보와 요구사항 분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무슨 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딱 그렇잖아요. 야,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세부 내역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강목이 몇 장 필요한지, 속고보드 몇 장 필요한지, 볼트는 몇 개 다 세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아이가 바로 이 녀석인데요. 코코모 개발 유형이 나와요. 개발 유형의 종류인데, 오거닛, 단순한 형태, 세미 디태치드는 중간형, 임베디드는 고급형, 고급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대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코모 개발 유형에서의 오가닉은 라인 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5만 라인 이하, 얘는 30만 라인 이하, 얘는 30만 라인 이상의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일괄 자료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용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또는 비즈니스 자료 처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된다. 노력에 대한 공식은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중간형 같은 경우는 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나 운영체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임베디드는 초대형 규모예요. 30만 라인 이상 넘어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풋남이에요. 이 풋남은 뭘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네일리 노든 곡선을 이용을 해서 노력 분포도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 산정을 하는 거예요. 1978년 에드워드 풋남에 의해서 개발된 모형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의 전 과정 동안 사용될 노력의 분포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기, 생산성, 기술적 요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선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풋남 하면 네일리 노든, 보기에 네일리 노든이 있으면 얘가 답이에요. 자, 또 비용 산정 추정 도구에는 슬림이나 STMax라고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한번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능 점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기능 점수는 각각 기능에 대해서 난이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요. 그것을 합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기능 점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가지는 기능을 정량화한 것을 의미하고요. 입력, 출력, 지르기, 파일, 인터페이스 개수로 소프트웨어 규모를 표현해요.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보통, 복잡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프로젝트 영향도와 가중치의 합을 이용해서 실제 기능 점수를 계산을 해요. 기능 점수 산출 시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시스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기능 점수 비용 산정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코드 라인의 개수, 데이터 파일의 수, 문서 페이지 수, 입력 유형의 수, 출력 보고서의 수, 외부 루틴과 인터페이스의 수, 명령어의 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별 가중치가 있는데 뭐 입력에 대한 거 단순할 땐 이만큼, 보통일 땐 이만큼, 복잡할 땐 이만큼.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기능 점수에 대한 표를 만들고 그것을 합산해서 우리가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산정 요소에 대한 거 요거 출제됐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봤고요. 여러분들 또 문제 확인해 가시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많은데 문제 보면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